최근 베트남에선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 베트남의 경제가 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왜 떠났는지 이유조차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한국을 까기 바쁜데요. 베트남 내에선 한국이 베트남의 노동력만을 착취하고 단물만 빼먹고 떠났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한국산 제품, 한국산 콘텐츠를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베트남 SNS는 한국 콘텐츠들이 인기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불법 복제 사이트에는 한국 콘텐츠들이 항상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혐한 기류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트남의 경제가 망하고 있는 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선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노동력만을 착취해간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게 해외에서 단물만 빼먹는 악덕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경제 발전이란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을 텐데 이런 점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까기 바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이뤄낸 경제 발전은 본인들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데요. 그동안 베트남의 경제가 매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한국 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매번 자랑하는 숫자 중 하나인 경제 성장률은 한국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과 베트남 언론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베트남의 노동자들과 베트남 정부의 탁월한 외교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일본이 도와줬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없었어도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본에게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아놓고도 아직 일본 타령을 하다니 베트남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태도를 싹 바꾸는 게 소름 돋는데요. 베트남의 두 얼굴이 놀랍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경제 하락세의 원인을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한국 기업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악감정은 점점 커져 한국산 제품, 한국 콘텐츠 등 한국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요. 베트남 내에선 한국과 관련된 제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딱히 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틈을 타 자국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자는 애국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죠. 정부의 영향 때문인지 베트남 언론도 자국 제품에 관한 글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 한국 제품 등을 소비하지 말자는 말들이 돌고 있다는 말과는 다르게 베트남 SNS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관한 얘기가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최근 핫한 범죄도시2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범죄도시2가 베트남의 이미지를 망쳤다며 안 본다고 했던 게 불과 며칠 전 일인데 베트남인들은 범죄도시2에 대해 재밌다고 연신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동석의 화끈한 액션이 재밌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 영화에 나온 호치민 밤거리가 새롭다 등 영화에 대해 다양한 평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선 범죄도시2가 상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알고 봤더니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고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가 베트남 온라인 해적행위 및 예방 세미나를 열어 이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 소비는 동남아 1위라고 합니다. 베트남 불법 복제 사용자 수는 1,550만 명으로 인도나 필리핀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렉광뜨 조 TV 라디오 전자정보국 부국장은 최근 영화나 게임, 음악, 드라마 등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불만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베트남의 불법 복제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해외 콘텐츠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루트도 다양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고 배포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적발됐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센터의 파무왕 하이 대표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불법 복제물 형태는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원작자의 창작물을 불법 편집해 SNS나 기타 온라인 채널에 재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상반기 접속을 차단한 불법 복제물 웹사이트는 500여 개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계속 베트남 OTT 사이트에서 1위를 하던 우영우의 순위는 갑작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소중한 창작물을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복제해서 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불법 복제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손실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30개국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연합 에이스의 자문위원은 베트남의 불법 복제 공유 건수는 동남아 1위라며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자는 약 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연간 매출의 35%에 해당하는 5억 4,300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없다면 2027년까지 불법 복제 이용자 수는 1,950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피해액도 6억 5,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독일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7,15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숫자는 2025년 8,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바로 잡지 못하면 예상 피해액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데요. 그런데 이런 불법 복제 행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베트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은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내 콘텐츠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변호사 의무라는 제목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데요. 우영우 이전에도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행했을 때 50여 개의 불법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 때문에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법 유통을 통해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올라오는 속도는 한국에서 방송한 후 한두 시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번역이 된 채 올라온다고 하죠. 여느 누구보다 한국의 콘텐츠를 욕하면서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5년간 8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베트남은 그토록 싫어하는 중국과 이런 점도 닮은 것 같은데요. 역시 작은 중국이라 불릴 만합니다. 현재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작권 해외 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의 불매 운동은 그저 말뿐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점점 비겁하다 못해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여 베트남의 불법 복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슈온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